안녕하세요. 대치 퍼스트 클래스의 조창입니다. 오늘은 주간 리뷰를 대신해서 입시 삼국지를 꾸며봤어요. 93년도 이후부터 지금 우리 입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사실 그 94년도에 수능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학력고사, 본고사, 대학 선발 자유선발권을 주느냐? 아니면 일제고사, 미제고사가 아니고 같은 날 본다고 해서 일제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제 학력고사, 요것만의 이제 갈등이었었는데 94년도에 이제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 도입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치동 사교육이 우뚝 서게 됐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수능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의 변화 요소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교육 정상화. 학교 교육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수능을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S가 도입되기도 하고 쉬운 수능에 대한 얘기도 되고 내신 제도도 도입되고 내신 제도가 다시 또 주시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고력 시험을 별도로 본다고 해서 논술 전형이 들어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들어오고 전형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삼국시대처럼 입시계가 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체제가 되니까 학종으로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수능도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입 공정성 강화 조치.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현재는 수능과 수시에 이제 불안한 양분 체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것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지난 30년간의 혼란스러웠던 입시,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오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제라는 건 2004년도에 처음 도입됐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3 학생이 이제 2008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그 애는 유일무이하게 수능이 등급제였었어요. 그 애는 다 절대평가였었어요. 그때 절대평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절대평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해 이제 수능 절대평가를 하면서 2008년도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일부 대학들이 이제 입학사정관제에 도입을 했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확대되어졌고, 확대되어지는 과정에서 온갖 발명대회가 나오고 봉사왕이 나오니까 이 폐단을 줄여서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모든 대학이 수능을 보고 나서 논술 시험을 봤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그때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수능 2, 그래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시험을 쉽게 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학별로 보겠다라고 하는 수능 2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도 2008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집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입학사정관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건 이제 과장이었었어요. 그때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이 20%도 안 됐었어요. 그때 사실 상위권 대학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건 논술전형이 있었어요. 논술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고려대 37%, 성균관대 48%, 외대 42% 이런 식이었고 연세대는 논술전형보다 특기자전형의 비중이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고가고 영재고를 막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지금 가는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학부에서 모집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수시 모집 비중이 28.8%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11년도가 되면서 이제 60%로 올라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7년도, 18년도 이제 7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정시가 이제 3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김상곤 교육부총리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절대평가가 되는 건 상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통일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근의 경험이니까 아실 거예요. 대입 공정성 강화 조치. 뭐 이게 일어나게 된 정치적 배경들도
뭐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대입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수능 40% 도입 바뀌었어요. 학종으로 통일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제 학종이 구박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종을 통해서 고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완전 멘탈 붕괴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 도입은 수능을 해결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럼 신라가 통일했습니까? 발해랑 신라랑 남북국 시대로 있었고 신라 쪽의 역사관들만 신라에 의한 통일이라고 했던 거지 삼국체제가 이국체제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수능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방대학이 몰살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입 추가 모집 수능에서 선발을 하지 못해서 미달이 돼서 넘어간 인원이 2만 6천 명인데 경상북도가 4,300명, 부산이 3,8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전형을 통해서는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고교학점제 시행이 파행이 되든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유예가 되든지 뭐 이런 조치가 된다고 해도 수능 비중이 40%가 정점이고 다시 축소되어지면서 고교 학점제 기반 학종과 수능 이런 양극 체제가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입시는 부족한 일자리, 부모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평화로운 시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 그런 게 부모와 학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의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